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나타나 최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의 여파는 이번 조사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정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9%로 긍정평가 18%를 크게 앞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26%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지지율은 민심의 거울이라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11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영양 자작나무 숲에도 단풍이 한창이라고요. 이슈 오늘에서는 잠시 후 영양군 녹직과 박철우 산림자원개발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는데요. 네. 파장이 상당합니다. 이 녹취가 국정농단 공천 개입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실의 해명은 개입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말한 내용이고요. 네. 공천에 관련돼서 가지고 왔길래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 누군가 네. 보고하러 왔다는 것이고요. 예. 당선인 신분에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 김영선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김영선을 공천을 하도록 하라. 네. 물론 명시적으로 하라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주라고 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근데 당에서 난리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 말은 결국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한 건 명백해 보여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이게 네. 전한 말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인 증거다.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의 진실성이 상당히 많이 탄핵당하는 즉
이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립 서비스 뿐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정말로 덕담 수준이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뭐 김영선 의원 그전까지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가 덕담이죠. 네. 어느 덕담이 보고하러 왔던데 내가 그거 보고 김영선 의원 줘라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대. 이게 덕담입니까? 어느 누가 그 녹취록을 듣고 녹음된 음성을 듣고 이게 덕담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덕담이라고 하는 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내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덕담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김영선 의원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겠죠.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보고를 하러 왔다잖아요. 네. 그건 뭔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고하러 왔을 것이고 그 보고하러 온 자리에서 본인이 김영선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덕담이에요. 꼭 집어서 보고하러 온 사람한테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덕담이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결정권자가 공관위원장이고 이준석 대표라면 두 사람 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왜 그러면 공천 마지막 결정을 당선인한테 보고하러 들고 오는 겁니까? 최종 결정자가 두 사람이라면.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서 본인한테 보고하러 왔대요. 그럼 결정된 걸 보고하러 왔다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니면 후보를 가지고 와서 이 중에 누구를 할까요? 물어봤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김영선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경선을 도와줬으니 이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거잖아요. 네. 그럼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 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요. 두 사람이 결정권자면 가져온 사람한테 이거 나한테 왜 가져왔습니까? 아니 이거 그 사람 두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요. 공천관리위원장과 대표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당선인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본인이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두 사람이 최종 결정자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 해명도 들어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거의 쫓겨날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상희 의원은 본인은 보고하러 간 적 없대요. 그럼 누가 대체 보고하러 간 겁니까? 공관위원장도 보고하러 간 적 없는데 누가 보고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면 보고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고 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윤상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관위원 중에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도 있으니 뭐 이렇게 말을 흘렸거든요. 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 거잖아요. 또 하나 김건희 명태균 씨의 말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전화 끝나고 나서 본인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에서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네. 윤상현한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윤상현 의원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김건희에서 윤상현 의원 전화해서 네. 확인했다면 또 뭐 대통령이 전화했든 누가 했든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했을 거고 네. 그럼 윤상현 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본인은 모른다고 지금 얘기해요. 네. 그것도 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할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또 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 자 100번 양보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16개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되나요? 자 당선인 신분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당선인 신분에 이렇게 막 개입해도 되는 거예요? 공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는 이런 과정에 당선인이 개입이 돼 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거는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그 법적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그 행위가 맞춰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전화는 5월 9일 날 했지만, 그 공천이 발표된 건 취임식하고 그 다음에요. 네. 5월 10일 날. 그러면 공천이, 만약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하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했다고 하면, 개입이 시작점은 5월 9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 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성된 건, 공천이 결정된 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라니까요. 그러면 범죄가 완성된, 어떤 불법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5월 10일로 보면, 그거는 공직자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선인도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세금으로 그분의 활동도 지원해주고요. 네. 그러면 공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물론 임명된 것도 공직이지만, 취임도 공직이지만, 그 전에 세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녹음 파일이 민주당에서 공개를 할 건데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그 JTBC, MBC에서 또 보도한 게 있잖아요. 추가로. 네네. 뭐,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화를 내는 거.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건네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보를 한 사람이 여러 자료들을 민주당에 제보를 했고, 그 민주당이 이걸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빨리 분석이 안 돼요. 지금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녹취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듣고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전부가 분석이 안 된 상태예요. 제보자가 녹음한 여러 파일들을 다 민주당이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게 나올 거고, 오늘 뉴스타파의 이 봉지욱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개인적으로. 봉지욱 뉴스타파도 일요일날 또 다른 녹취록 하나를 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자꾸 해명하면서 지금 당장 나온 것만 넘어가면 된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해명도 또 다른 녹취록으로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명태균 씨는 발끈하면서 아버지 묘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묻어뒀는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잠적을 암시하는 듯한 통화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일반화로 커지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본인만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선까지만 내보내면 그 다음은 안 내보내도 돼. 본인이 처벌받거나 불법으로 문제가 돼서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가는 건 일정 부분 막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이제 자금 때 정치자금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지금 곧 소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딜을 하는 거죠. 검찰이나 아니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어. 적당히 하나둘씩 내보내면서,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다, 공개할 거야. 나를 처벌하지 않게 해줘.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왜? 다른 데서 녹취록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강희경 씨도 녹취록 가져와서 얘기하죠. 제3자라고 얘기하는 분,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녹취록은 또 딴 분이 제공한 거거든요. 그 제보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어떤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잠적을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본인이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흐름을. 그런데 지금의 진행된 상황을 보면 본인이 흐름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가 나서는 것이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이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대권 후보로 서기 위해서,
또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로부터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본인의 지지율은 높아지려면요. 네.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네. 대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국민은 이제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저는 접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을 한동훈 대표가 대줘야 보수가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자꾸 발을 빼요, 한 발씩. 네.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안 해요.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보수의 대안이 되는 것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면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보수 진영에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태도는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차기 대선에서도 불리한 어떤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선이 무너졌고 거기다가 대구 경북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 맞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네. 31일 날이 조사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어제가.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터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아직까지 모든 네. 뉴스를 다 이해하고 다 봤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걸 다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경우가 19%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최근에 명태균 씨가 여러 증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100%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은 저는 더 큰 후폭풍이 있을 텐데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20%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의미가요. 네. 이거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하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범위는 이미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말씀하신 대구 경북 지역의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네.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빠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19%라는 퍼센트가 주는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심리적으로 탄핵을 당한 상태라고 네.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탄핵을 당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우방국을 상대로 정보 공유에 나서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금 지지율 19%가 나오는 이 상황,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사태, 본인의 육성이 나온 선거 개입의 의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 빼곡,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점 커지는데 이걸 국면 전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그건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칫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제점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이거는요. 국민들을 아주 그 정치적 수준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한반도를 더 전쟁 위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행동이 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제는. 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이슈를 던지는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하겠다 그러고, 또는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네. 이게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왜 다른 나라 전쟁을 우리나라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책무일 텐데 그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더 질타를 받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 자작나무숲 찾아보셨나요? 자작나무숲이 장관인데요. 지금 가을을 맞아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양군 녹지과 박철호 산림자원개발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영양군의 단풍 명소죠. 죽파리 자작나무숲 단풍이 물들었다고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떨까요? 네, 단풍이 절정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오시면 노랗게 물든 자작나무 숲과 계곡의 알록달록 어여쁜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 단풍 구경하러 산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자작나무 숲 찾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이 찾고 계시다고요? 네, 지난 주말 자작나무 숲의 단풍이 절정이 되어 1,5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당분간 자작나무 숲의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작나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더라고요. 이 가을 네, 맞아서 여러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을 기다리는 이 자작나무 숲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양 자작나무 숲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 자작나무 숲은 국내 최대 자작나무 군락지입니다. 면적 30.6헥타로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42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함께 걷고 싶은 새하얀 영양 자작나무 숲에서 눈과 마음까지 순백의 깨끗함으로 정화되는 듯한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작나무 숲은 그 순백 때문인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거기다 축구장 42개 크기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넓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작나무 숲도 아름답지만 자작나무 숲까지 가는 길도 아름답다고요? 네, 저희 숲은 자작나무뿐만이 아니라 자작나무 숲까지 계곡을 타는 숲길이 더 좋다는 분들이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숲 계곡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다람쥐도 보이고요. 계절마다 다양한 옷을 입은 숲의 절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산책로가 약 2km 정도 이렇게 조성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작나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숲속에서 이미 숲길 3km가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조성 중인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치유누르길은 내년에 개통될 것 같습니다. 오롯이 계곡과 자작나무 숲이 어우러져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실 거고요. 또 자작나무에는 근육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단언컨대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최고 힐링이 아닐까 합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비게이션에 영양 자작나무 숲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죄송하게도 저희 영양 자작나무 숲이라 치면 숲 번지가 나와서요. 불편하실 거예요. 예. 네. 몇 차례 저희가 지도회사에 정정 요청을 했지만 몇 군데는 아직 서비스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실 때는 영양 자작나무 숲 힐링센터 주차장과 주소인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번지를 치고 오셔서 주차장에 주차 후 숲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영양 자작나무 숲 힐링센터 주차장 혹은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번지 이렇게 검색해서 숲을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전기 셔틀이 운행 중이던데요. 현재 이용이 가능할까요? 저희 전기 셔틀을 임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차로 오시려면 숲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힐링센터 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 또는 전기 셔틀 탑승을 통해 이동하실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온전히 숲을 느끼며 걸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작나무 숲이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이 자작나무가 잘 자란다,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숲길이니까 저희가 직접 걸으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주변에 그렇다면 함께 둘러볼 곳이나 먹거리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수비면 수아리에는 그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밤하늘 보호공원이 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낮에는 자작나무 숲을,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영양 자작나무 숲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을과 함께 저희는 마을 호텔과 먹거리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주변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힐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사시사철 모두 매력적입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님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오롯이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거기요. 미인을 대표하는 나무가 자작나무라고 들었는데요. 이 자작나무 보러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녹지과 박철우 산림자원개발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공천 개입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공천 개입이 법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는 어떤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천 개입 논란 그동안 의혹만 제기가 됐었는데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파장이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윤 대통령은 이 녹음 파일에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김영선은 창원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선 전 이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답을 한 겁니다. 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녹음 파일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건데요. 해당 이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날로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또 명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고 이를 현장에서 제3자가 녹음했다고 어제 밝힌 겁니다. 이 김영선 전 의원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경남 창원 의창구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6월 1일 재보궐선거에서 실제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육성이 공개가 된 건데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서 아니 오빠 선생님 그거 처리 아직 안 했어? 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이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윤상현 의원을 지칭하는 내용도 함께 덧붙여졌는데요. 이 명 씨가 5월 10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참석한 내용이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6월 중순으로 추정되는 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 명태균 씨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니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해서도 강하게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정말 의원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소리치는 그런 육성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말 논란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이뤄져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과연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관여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의혹 제기만 이뤄져 왔습니다. 이 명태균 씨나 또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회계 책임자의 전현 형태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일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녹취 파일이 탄핵 여론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 범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위한 이 국회의원 연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공천의 결정권자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김영선 전 의원이 후보자로 공천된 것은 결국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공직선거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게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이 경선을 치러서 공천을 할지 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이 자율적으로 정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고 때문에 이 당이 정한 절차를 해치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인데 지금 6개월이면 이미 6개월은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선거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그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내용을 합헌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것은 대통령 취임 전이다. 선거 개입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민주당이 밝힌 걸 보면 통화가 이뤄진 날짜가 2022년 5월 9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입니다. 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데 이 당선자 신분이 지위와 권한은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출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날인 5월 10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공천이 확정된 게 5월 10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 반면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실제 공천 개입도 없었지만 이러한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표시한 것은 당선자 신분이었을 뿐 이게 공직자 신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쟁점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팀이 당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관련된 청와대 직원들이 이 공천을 소위 말하면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를 했고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공천을 개입했다고 보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이 확정된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판단과 이후 판단이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권의 시계가 정말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핵심은 이 법적인 판단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국정기조 하에서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 공정한 정당의 공천
이라고 하는데 개입이 이뤄졌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전화 통화를 2번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이러한 해명도 그동안 거짓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의혹도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이뤄지거나 또는 임기단축 개헌의 경우에 여당 의원 8명의 이탈이 필요한데 국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번 달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이슈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 바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은 초반에는 조언은 들었다. 근데 지내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 또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의 명태균 씨와 관련한 해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거의 2달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 어제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실에 또 정진석 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그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짓 해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당 내에서도 좀 대통령실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의 오늘 발언도 궁금하거든요. 명태균을 메신저로 이용했다. 내 말은 듣지 않았고 명태균 씨 말만 들었다. 이런 내용의 발언도 오늘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 보도가 이뤄질 때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해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국민의힘 공천이 이뤄질 때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 국민의힘에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된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증언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이번 주말이죠. 이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 다음 주 대통령실도 뭔가 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